자, 일단 지문 보기 전에 항상 우리가 문제부터 먼저 살피시는 거 알죠? 39번 볼게요.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치 않은 걸 물었어요. 보통 이런 전개 방식은 한 문단만 보고 바로 풀기 좀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문단 놔두고 그 앞 정도까지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지막 문단 좀 전쯤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40번에 역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 확인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한방 독해하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선택지를 그때 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실시간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한 문단 보고 바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41번의 기억에 대한 또 문제인데 기억 어디 있는지 확인합시다. 연륜, 연대기라는 용어네요. 그럼 일단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단 필수적이겠죠. 정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읽고 바로 또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 역시나 보기가 붙어 있어요. 보기는 뭐다? 사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문에 사용된 중요한 용어나 어떤 개념들이 있다면 그게 적용에 대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문과 연관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보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그래프나 그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좀 확인해야 된다겠죠. 여기는 도표가 나왔어요. 그 도표가 나올 땐 뭐 정도는 보느냐? 항목 정도는 보고 왔어요. 예를 들어 2에 보시면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수 자료라고 해서 일단 우리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이런 말들 한번 보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표를 들어왔더니 항목에 표준 연대기라는 말 보이고 T값, G값이라는 말 보이고요. 그리고 평균 변제 나이테수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어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A산소나무, B산소나무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 항목 정도만 잠깐 확인 좀 하고 지나가세요. 나머지는 그 밑에 3번에 보니까 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유물 연대기 그리고 뭐 표준 연대기, 절대 연도 이런 용어들이 좀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표준 연대기 그리고 뭐 유물 연대기, 절대 연도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잡혀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문제 풀기 위한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질문 들어볼게요. 이 문제는 안 한다. 너무 쉬우니까. 자 1문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영역이 어느 지문에 속합니까? 기술 지문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그다음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지?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걸까? 여러분, 질문이 나오는 건 항상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니까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 나이테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계속 나이테라는 용어는 나왔지, 그치? 그래서, 핵심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나이테가 결국 나이만 알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뭔가를 추가적으로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밝히는데도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문단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1문단의 마지막 끝난 이야기. 나이테를 보면 나이 알 수 있지만 이것만 알까? 아니다. 뭔데?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다. 즉 어떤 유물이 있으면 이 유물이 뭐로 만들어졌다면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나이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의 어떤 내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1문단 봤지? 그럼 뭔데?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있었단 말이야. 몇 번? 40번. 그러면 심재, 변재 안 나왔지? 넘어가고 3번. 나무의 수령은 변재 나이테 수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 다 모르겠고요. 나이테 너비 안 나왔죠? 역시 심재 나이테 안 나왔습니다. 넘어갑니다. 2문단. 자, 나무의 나이테는 그 위치에 따라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역시나 독서 지문에서 늘 나오는 스타일이죠. 뭐하고 있습니까?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테는 심재와 변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대비되는 짝이구나. 그러면 나이테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지 봐야 되겠죠? 갑시다.
먼저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 됩니다. 그럼 초기 만들어졌고 안쪽 부분이구나. 그리고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버려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액이 있고 그게 생장이 멈추면서 갇혀버렸대. 그래서 색깔이 뭔데 당연히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재 용어와 연관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수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어렵죠? 초기다, 안이다, 진액을 통해서 어두워졌다. 다음. 이제 변제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바로 나오죠. 안과 대비되는 바깥 부분이고, 근데 그 바깥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했지. 심재 끝부터 해서 숲이 전까지의 바깥. 근데 숲이라는 말 잘 모르잖아. 우리 그 앞에 수식어 있잖아. 껍질을 숲이라고 하는구나. 됐죠? 심재 끝부터 껍질까지. 요거는 숲이라고도 부르는구나. A in B 이렇게 수식 구조 나올 때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럼 이건 생장이 멈췄고 활성화되고 생장 멈춤, 생장 활성화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고 있죠. 그죠? 완전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상을 띈다. 이거는 활성화 때문에 밝구나. 또 내용적으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조건 대비되는 짝은 문제화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제 나무의 나이는 이런 심재와 변재의 나이 태수를 합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하면 나이다, 그죠? 자, 우리 인문단 봤습니다. 풀 수 있는 게 40번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1번.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 심재는 진액 때문에 멈췄다, 그지? 그런데 수피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 수피에 인접해 있는 건 변제인데. 틀렸죠? 교묘하게 섞어놨네요. 2번.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그럼 진액은 알고 어디 있었어? 심재에 있는 건데, 그지? 그래서 또 틀렸네요. 밝은 세상은 또 맞네요. 같이 또 섞어놨습니다. 3번. 나무의 수량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맞잖아. 심재와 변제의 나이테 수를 합해야 나무 나이 나오죠. 4번. 나이테 너비 안 나왔고요. 5번.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연대 측정은 불가하다 그랬는데, 물론 연륜연대 측정이라는 말 아직 안 나왔으나 유추해 보건데 나이를 알려면 심재, 변제, 나이테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뭐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보류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3번 나갑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 여기 나오는 너비,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보면 매년 그 너비가 똑같지가 않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이제 나이테 너비로 넘어가는구나. 핵심어가 바뀌고 있어. 나이테에서 너비로. 자, 그럼 왜 매해 동일하지가 않을까? 나이테 너비를 알잖아요, 이런 거. 1년, 그 다음에 이 너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일하지가 않대요.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에 여러분 작은 따옴표 알고 있죠? 이거 핵심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경 쓰라는 얘기죠.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독서할 때 이런 담화 표시 잘 보는 게 좀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어. 뭐냐면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따라서, 뭐뭐 한다. 이런 문장 구조 나오면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 쌤 이게 지금 무슨 영역이라 그랬어? 기술이라 그랬지. 그럼 과학과 기술 영역은 과정과 인과에 상당히 주목한 문제를 만듭니다. 무엇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인과인 건 알죠, 여러분들? 그 인과가 모이면 과정이 됩니다. 뭐가 뭐 되면 뭐 됐죠? 또 이게 돼서 또 이게 뭐 되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왜냐? 여기 나오는 말과
여기는 말이 A에 의해서 B가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출제자들은 교묘하게도 A와 B라는 용어는 분명 본 것 같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A와 B의 인과관계의 역행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 A와 B의 용어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느껴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서 말해야 되니까 인과를 볼 때 좀 신경 써주세요. 자, 그게 바로 뭐뭐에 의해서야. 그럼 이렇게 보자.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된다. 나무가 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자라는 양이 그 제한 요소의 법칙 때문에 자라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인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를 분명히 본 것 같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거 된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과에 신경 쓰세요. 계속 볼게요. 이제 이 용어가 처음 보는 용어잖아요. 당연히 출제자가 정해주겠죠. 갑시다. 나무가 생장을 하려면요. 자, 일단 나무가 자라는 거 얘기하네요. 잘 자라려면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죠.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생장하려면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요. 해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이 풍부할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또 이산화탄소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온도도 그렇고요. 당연히 매해 달라지죠. 그죠? 그거는 매년 다르다. 그러면 생장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소들이 바뀌니까 생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아직은 이거 안 나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이 환경 요소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자, 환경 요소가 다르니까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이테의 너비도 변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그지? 계속.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래요. 다양한 환경 요소에 물, 아까 뭐 빛, 온도, 뭐 있었어.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다 다양한 환경 요소인데 얘들이 나이테 변화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래. 그러면 일부만 한다는 얘기겠고, 계속 볼게요. 이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제한 요소의 법칙의 개념 정의가 나온 겁니다. 순간. 그럼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해봅시다. 이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 나이테 너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이 요소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 가장 부족한 요소. 예를 들어 물이 가장 부족하다, 빛이 가장 부족하다, 온도가 가장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장 부족한 그 환경 요소가 나이테 너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왜 이 말을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한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장 부족하다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가장 부족한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부분, 그 제한적인 그 아이 때문에 너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는 40번에 아까 못했던 4번 정리할 수 있겠죠. 보세요. 이렇게 문단이 끝난 뒤에 바로바로 해결했을 때 이런 실시간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오답을 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다 한방 독해를 다 하고 난 뒤에 39번 풀고 또 이제 40번 풀 때 이 조목조목 내용들이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발 내용 확인 문제 이런 2점짜리들은 절대 실수하지 말기를.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바로 조지고 들어가라. 자, 4번 틀린 거 아시겠죠? 가장 풍족한이 아니고 가장 부족한이었습니다. 3당합니다. 그럼 뭐래? 이제 40번 다 지웠죠? 그럼 자동으로 5번 답이다 이 말이야 이제. 또 문제 하나 내려놓고 가는 거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고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다시 또 이 문단은 뭐가 되는 거야? 왜 하필 나무의 너비를 변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부족한 요소에 영향을 받을까? 의아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그것에 대한 또 이유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이게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이유는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봐. 가장 풍부한 요소에 생장을 맞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장 풍부한 요소에 생장을 맞췄으면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부족한 요소들이 있는데 얘들이 결국 그럼 이 생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곧 생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생장에 이 역할들이 못하고 있으니까 얘는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부족한 부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생장하는 이유가 되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잘 읽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점 얼마든지 추론적 문제 낼 수 있다. 다음, 만약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해 주네요. 부족한 요소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풍족한 걸로 가면요 따라서 만약에 생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 붙었죠? 뭐예요? 이면 이다. 인과라고요. 출제 요소라고요. 이거.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져서 결국 고사한대요. 고사가 뭐예요?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나무니까. 그지? 그 결국은 가장 부족한 요소로 성생장을 시키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었고 반대로 가장 풍족한 요소로 생장을 시키면 죽기 때문에 부족한 요소로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이것도 대비되는 짝이잖아. 출제 요소만 합니다. 문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자, 이렇게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여러분, 예외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말도 잘 봐두고 지나가야 됩니다. 뭐만 되는 건지, 늘 다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잘 보고 지나가세요. 자, 일단 모든 나무에게 다 적용됩니다. 모든 나무에 적용. 예외 없다. 다음, 그 결과로 동일한 똑같은 수종이 뭐예요? 나무의 종류죠. 여러분 이 숫자가 나무 숫자다. 고전 시가에서 여름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어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녹음의 계절 말고도 뭐라 했어요? 수음이라고도 한다 그랬어. 이거 나무 숫자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나무가 푸르러지면 그 밑에 그늘을 만들잖아. 여름이란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똑같은 종류의 나무가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또 몇 나왔네. 볼까? 정리해볼까? 동일한 나무 종류가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그냥 환경이 할게. 그래서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비슷하답니다. 나이트 다니까 너비 변화라고 할게. 너비 변화 패턴이 비슷하대. 그 이유는 뭐는데? 유사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란 말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 그래서 환경이란 말이 계속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 유사한 환경이니까 유사한 패턴을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유사한 환경이 아니라면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말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하지만 수종은 같더라도, 자, 동일 수종이야, 그지?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맞네, 여러분. 지역이 다르면이라는 말을 위에 말로 바꿔봐. 그렇지. 생장 환경이 유사하지 않으면으로 바꿀 수 있잖아.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가 유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겠지. 읽어볼게. 그렇네요.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다를 거라고요. 그죠? 패턴은 다를 거라고요. 자, 출제에서 또 보입니다. 생장 환경이 다르면 패턴도 다를 거예요. 내용적으로 또 대비되는 자. 이것도 선택지에 나올 것 같다. 자, 이제 우리 4문단까지 봤고요. 40번 해결했고요. 그러면 기억은 아직 안 나왔다. 이제 나온다. 간다.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 벌채 잘랐던 그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란다. 자, 또 요거 나왔다. 요거는 늘 출제 요소다. 체크하자. 이거 연륜 연대 측정을 뭐라고 한다고? 그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 언제 잘렸는지 그 연도를 알고 싶다면 이걸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 나이테의 너비 변화, 환경 조건을 또 추정할 수도 있대. 벌채 연도나 그 벌채될 당시였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려면 연륜연대라는 걸 측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이거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용어니까. 그지? 이를 위해서 연륜연대 측정을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되고 있구나. 자, 볼게요. 여러분 처음 이거 읽을 때는 잘 안 쓰는 용어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용어의 기본 정의가 나오면 출제 요소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부터 좀 놓치지 말고 따라갔어야 돼. 자, 다시 할게. 연륜연대 측정을 하고 싶어.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돼? 연륜연대기라는 걸 먼저 또 알아야 된대. 연륜연대기가 뭔데? 앞에 수식어 나왔지? 나이테의 나비 변화 패턴이 돼. 그러면 나이테의 또 너비 변화 패턴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 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걸 또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물리는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가 않지만 아래 그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 작성은 가능하대. 연륜연대라고 하는 것은 작성은 가능하대.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그림 보셔야죠.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볼 때는 그림과 그것을 설명한 지문의 내용을 계속 매칭시키면서 따라가면서 잘 보여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봤더니 왼쪽에 봐라. 살아있는 백살나무의 연륜연대기. 여기서 연륜연대기란 말 썼죠? 그럼 연륜연대기를 쓰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연륜연대 측정을 하려고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연결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연륜연대기라는 말은 또 뭘로 바꿀 수 있는 말이야? 나이테의 나비 변화 패턴과 같은 말인가요 지금? 이제 그럼 이제 그림을 보자고요. 그림 봤더니 1850년, 그리고 1920년, 그리고 1950년, 그리고 2020년 돼 있고요. 1920년 여기서부터 쭉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색깔을 달리했어요. 1950년 파트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이렇게 해서 밑에 또 역시 색깔 똑같아. 그리고 그림도 봤더니 똑같아. 이 파동이 똑같아.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패턴 중첩이라는 말을 글자로 보여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봤을 것 같아요. 그지? 이 패턴이 똑같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게 중첩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 앞에까지 쭉 봤더니 이렇게 1850년까지 같이 이어져 있어. 그리고 그 옆을 봤더니 뭐라 돼 있어?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연대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유물이고 연륜연대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백살나무의 연륜연대기야. 살아있는. 아까 연륜연대기가 뭐랬지?
나이테 너비 패턴이 됐어. 아, 여기 지금 나이테 너비 패턴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지? 그럼 봐. 지금 이 연륜 연대기를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두 개의 나이테 너비 변화의 그림을 보고 있어.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 또 하나는 유물이니까 죽은 나무겠지. 이 나무를 이용해서 장롱을 만들든지 아니면 서랍장을 만들든지, 그지? 뭐 상자를 만들든지 뭐 만들었겠지, 그지? 그것을 지금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다시 그 밑에 세 번째는 요게 합쳐진 거래.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와 요 목재 유물 연대기가 합쳐진 그림이 최종적으로 밑에 나와 있어. 이 봤더니 자, 이 그림은 또 여기가 연결되어 있지.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나무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수천, 수만 년의 연륜 연대기는 작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요 죽은 나무, 또 다른 또 죽은 나무의 유물을 갖고 와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을 연결하고, 중첩됨을 연결하면 계속 파생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는 죽고 없지만 그 수천, 수만 년의 연대기를 중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쌓으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밑에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 첫 번째죠.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지금 측정해줘 이 그림이죠?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연도 1920년에서 2020년까지 살았나봐. 살고 있지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100년이잖아. 그러니까 100년간 지금 살아있는 나무 맞잖아. 그래서 요 살아있는 나무에 이 나이테 너비 패턴인 연륜 연대기를 측정했어. 두 번째.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만들어진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두 번째 그림이지? 요거로 연륜 연대기를 또 작성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앞에 있는 연륜 연대기와 비교할 거야. 그건 살아있는 연륜 연대기겠지? 그러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 지금 이 부분이잖아. 이 노란색. 여기 지금 1920년부터 50년까지는 겹쳐 있어. 다음, 그 기간, 요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그 과거 죽은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자랐던 기간이래. 오케이? 왜냐? 지금 유사한 환경에서 아마 자랐을 테니까 나비변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죽고 없고 얘는 살아있지만 아마 죽은 이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와 비슷한 환경에서 아마 자랐으니까 유사한 나비의 패턴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 얘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1850년부터 살아가지고 여기 1950년대에 살다 좀 죽은 거야. 잘려진 거겠지. 쉽게 말하면 벌채를 당한 거겠지. 그치? 자, 계속 읽을게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보다 더 오래된 목재 유물을 갖고 와서 또 연륜 연대기 측정해주고, 또 더 오래된 목재 유물을 갖고 와서 또 연륜 연대기 측정해주고, 그러면 수천 수만 년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주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가 작성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가 예를 들어 소나무다, 그러면 잣나무다, 대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무의 연대기를 쫙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해요? 표준 연대기라는 말을 쓰죠.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에 걸쳐 수백, 수천, 수만 년이겠죠. 그럼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는 표준 연대기라고 부를 거래요. 그럼 그 표준 연대기 또 용어 나온 거죠. 표준 연대기는 뭔데? 이 패턴의 방법을 계속 중복되는 걸 겹쳐가지고 만드는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였어. 그냥 여러분 연륜 연대기 나올 때만 뭔데? 아,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바꿔치기 할 줄 알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데? 수백, 수천 년에 걸친 장기간의 요 패턴이 중복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되겠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연륜연대 측정으로 다시 돌아왔어. 자, 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거잖아. 나이테를 통해서 제작 연도, 그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거 좀 궁금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연륜을 연대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시 돌아온 거야. 처음 질문에 다시 이제 돌아온 거야. 연륜연대 측정은 이런 표준 연대기와, 자,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 자, 이 목재 유물은 우리가 지금 이 나무가 언제 유물이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목재 유물의 나이트로 작성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된대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연륜 연대 측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표준 연대기가 일단 필요해. 그지? 그리고 여기에 뭘 비교할 거야? 그 지금 우리가 연대를 알고 싶은 목재 유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재 유물에 연륜 연대기가 필요하겠지.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이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고까지 지금 계속 정의를 주고 왔던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다음과 같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뭘 생각해야 돼요?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부분은 묶여진 부분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지? 과정은 얘기했죠. 인과가 모여서 만들어진 중요한 출제 요소라고요. 대놓고까지 문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마음속에 연륜 연대 측정하는 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야겠죠. 자, 먼저 보세요. 이 먼저 이게 바로 뭔데? 담화 표지라고. 내가 지금 과정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라고. 1번 가겠습니다.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은 변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연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제가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변제가 있는지 일단 확인한다. 변제가 있다 없다 확인. 그 말은 있어야 가능하다.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그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나무가 있어. 지금 변제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아니야, 바깥이야? 바깥이지. 이런 부분이 변제란 말이야. 바깥 부분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에 막 겉이니까 벌레가 쪽쪽 먹어서 흠뻑 파였거나 상처가 났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부분은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무의 변제 부분은 썩거나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 또 경우 나왔는데, 경우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이 말로 바꿀 수 있지. 뭐뭐 하면 뭐뭐다. 뭐뭐할 경우 뭐뭐한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합시다.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뒤집어 말해봐. 변제가 있어야만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연륜 연대 측정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 다시 돌아와봐. 연륜 연대 측정은 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 근데 벌채 연도를 알아야 그럼 추정을 하는데, 벌채 연도를 알려면 변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도 모르니 연륜 연대 추정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중요한 정보겠죠. 또 하나,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출제에서 잡아둬야 돼. 다음, 이제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확인했어. 그 말은 즉슨 변제가 있다면이라고 하자면 되겠지. 있다면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일단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래.
여러분, 유물연대기 아까 또 왜 필요했습니다. 보세요. 연륜연대 측정하려면 두 개 필요하다고요. 표준연대기 하나 필요하고요. 유물연대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물연대기 만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물연륜연대기겠지, 그죠? 그러면 이 유물연대기는 뭐 가지고 만드는 거야? 나이테 너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그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부분이잖아요. 중첩되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또 정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거 측정하려면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이제 이거를 어디에 비교하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 말이야. 그게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표준 연대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2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표준 연대기. 표준 연대기를 정한다. 요거 두 개 비교하겠지? 자,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그 t 값과 자, 아까 우리 구체적 사례 문제에서 봤었죠. 또 표에서 일치도를 나타내는 g 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t 값과 g 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순간 t 값이 뭔지와 g 값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왜요? 그 앞에 수식어 있었으니까. t 값은 상관도, 요 두 사이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g 값은 그 두 개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봐라. 상관도 있어야 되고 일치해야 이 조사에 뭔가 측정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상관도 안 되는데 무슨 측정이 되겠습니까? 일치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치를 줬네요.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T값은 3.5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G값, 일치도도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유의성이 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저 문제 풀 때 뭐만 확인하면 돼? G값이 3.5 이상인지 G값이 65% 이상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 그럼 그림 보자. 42번에 2번에 보시면 도표 있고요. 거기 보면 T값, G값에서 비교 대상 두 개가 나왔지. A산 소나무와 B산 소나무 비교 대상 두 개 나왔잖아. 여기서 3.5 이상과 65% 이상은 뭐밖에 안 되니? A산 소나무밖에 안 된 말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B산 소나무는 신경 꺼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A산 소나무만 그냥 보면 된다는 얘기야. 학교 선생님은 이 A산 소나무, B산 소나무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겠어? 여러분, 표준 연대기를 가지고 있는 게 3종류 있었다고 그랬잖아. 소나무 말고 참나무나 느티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 A산 느티나무, 뭐 B산 느티나무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거 없죠? 우리는 이 숫자만 이상으로 나오는 것만 주목하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계속 내용 돌아와서 이제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 또 후지. 요런 먼저 뭐 하고 그 다음 뭐 해서 그 다음 후 이게 대표적인 과정의 담화 표지란 말이야.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가 하는 거라 생각해야지. 정한 후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해야 한다. 자, 지금 네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절대 연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절대 연도도 뭐예요, 여러분들? 용어잖아요. 이것도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앞에 수식어에서요. 절대 연도의 뜻은 뭔데요?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는 거래요. 자,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과 마지막 끝부분, 그런 나이테 연도. 그럼 여러분, 아까 이 그림 다시 돌아가봐요. 중첩되는 부분 여기잖아요. 이 중첩되는 부분에 시작되는
나이테 연도의 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요 부분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봐라. 요걸 그림이 이 설명에 지금 또 적용시켜서 볼 수 있었다면 잘 읽은 거야. 두 개가 필요해.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가 지금 필요한데 이걸 예를 들어 유물 연대기, 이걸 표준 연대기라고 했다면 요거 두 개 비교해서 딱 찾은 게 중첩되는 부분 하나 만들어냈어. 그럼 여기 시작되는 부분의 나이테와 끝나는 나이테 부분을 가지고 절대연도다라고 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2번에 3의 그림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봐. 그림을 봐. 3에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연도 부여 자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절대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위에 서랍 1 연대기와 서랍 2 연대기가 있었는데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뭔데? 유물 연대기겠지. 여러분 지금 서랍이라는 게 유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서랍 1과 서랍 2를 합친 게 유물 연대기인 거야. 그래서 그 유물 연대기의 그 그림 부분과 그 밑에 내려와 이제 표준 연대기지. 자, 봐. 우리 표준 연대기와 유물 연대기 두 개를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야 되지. 그래서 연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3번 그림에 보시면 유물 연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밑에 표준 연대기가 있어. 그치? 표준 연대기는 이 그림에 보다는 조금 길게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놨어. 맞지? 그러면 봐. 이것과 이것 두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어딘데? 이 부분이 중첩되고 있잖아. 아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잖아. 그럼 그 중첩되는 부분에 뭐? 시작되는 부분. 그게 밑에 적혀 있네. 또 절대 연도라고 하지. 얼마나 땡큐니. 절대 연도라는 말은 그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과 끝 나이테 연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대로 또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려진 게 지금 뭔데? 1700년. 이게 시작이고 끝나는 건 1800년이라는 거 아니야. 아, 몇 년이야? 100년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이테 너비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이 안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그러면 결국 절대 연도는 100년 나온단 말이야. 100년.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갈게. 이제 다 했다. 얼마 안 남았다. 자, 절대 연도를 이제 네 번째 찾았어. 끝으로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 여기 또 경우 나왔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로 바꿀 수 있는 말, 출제 요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볼게. 유물의 나이테가 이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 변제가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는 이렇게 따라가자. 그러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대. 마지막 나이테가 곧 벌채 연도가 된대. 쉽게 말하면 요 1800년 요게 벌채 연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뭐일 경우 이 변제가 완전했을 경우, 잘려 나간 거 없고 완전했을 경우다. 그럼 여러분, 변제가 불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려 나가거나. 그것도 변수가 작용될 수 있겠지. 봅시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보는 순간 대비되는 짝이군. 또 생각해야죠. 변제가 완전한 경우와 완전치 않은 경우.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이거 봐. 그 말은 변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무조건 마지막이 변제 마지막 나이테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더 잘려나간 부분 더 있었을 거니까. 그지? 그럼 그 잘려나간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찾아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까? 그 방법 얘기해 주는 거야. 해볼까? 자, 이렇게 잘려 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플러스 그 잘려 나간 부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 태수를 더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잘린 나이테 더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뭔데? 이 잘려나간 나이테, 이 잘린 거 없는데 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단 말이야. 자, 가보자. 바로 이때는 이 잘려나간 이놈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 대수를 참고하라는 거야. 자,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왔어요, 여러분들. 자, 변제가 완전하다면야 그럼 마지막 나이테를 절대 연도를 그냥 바로 잘렸던 벌채 연도다라고 파악하면 되는데, 문제는 변제가 끝부분이 잘려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잘린 나간 부분까지 다 더해줘야 벌채 연도를 알 수 있단 말이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말이야. 바로 이 우리가 유물 목재에 나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소나무든 느티나무든 그 참나무든 그 세 가지 종류는 표준 연대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평균적으로 뭔가 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평균적으로 뭔가 계산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잘린 나이테 수를 더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평균 지금 볼게요. 수령별 그 나무별 수령이라는 거 자체는 나무의 나이지, 그지? 그 나무의 나이별 평균 나이테 변제 나이테 수가 있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이 A라는 나무가 있고 잘려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지? 나이 잘려나간 게 몇 개였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나무가 A 나무야. 근데 A 나무별 그 나이대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A 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100이었다 치자. 근데 지금 요 마지막 잘려나간 요 남아있는 아이만 보니까 이게 만약에 50개 남아있어, 나이테가. 그러면 이 평균이 이 나무는 보통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남은 게 50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잘려나간 건 50개가 잘려나가겠구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50개를 그래서 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통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42번에 도표 2번을 보세요. 양쪽으로 좀 펼쳐놓고 봐라. 그래야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 거기 보면 2번을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평균 변제의 나이테 수라고 줬단 말이야. 수령 100년짜리가 있고 수령 150년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100년짜리만 보면 돼. 왜? 그 밑에 3의 도표를 봐. 절대 연도가 1700년, 1800년이니까 100년이었잖아. 그러니까 100년간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또. 그러면 100년에 A산 소나무 봐야 돼? B산 소나무 봐야 돼? 그래, A산 또 소나무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100년의 수령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60개라 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3를 다시 내려와봐. 그 유물 변제기의 변제가 몇 개라 되어 있어? 57개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몇 개가 잘려나갔음을 초정한다? 3개가 잘려나갔음을 초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다 했어 이제. 이 42번의 보기 문제는 어떤 사례가 적용된 것이다. 변제가 완전한 경우가 적용된 것이다. 잘려나간 변제가 적용된 것이다. 잘려나간 것이 적용된 것이고, 그지? 그리고 이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테 수를 우리가 구해서 별채 연도를 구해야 되는데 공식 나왔잖아.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어? 1800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1800년에다가 지금 아까 평균 변제 나이테 수하고 비교했더니 얼마가 잘려나갔다? 3개가 잘려나갔다잖아. 그러면 나이테 하나가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800년에 몇 개를 더해야 돼? 3년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년이다? 벌채 연도는 1803년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지. 근데 3번 선택지 보세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그건 1800년이야.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이 아니고 잘려나간 3을 더한 1803년이라고 얘기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도 봐.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수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수는 3개일 것이다. 확보했잖아. 이 3개라는 걸 확보하면 그 3을 바로 선택지 3번에 적용한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지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1802가 아니고 1803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5번도 해보자. 잠깐만 5번 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있지. 5까지 읽고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의 수를 참고한다까지 봤다. 다음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여러분 가만히 본다. 뭐지? 뺀다, 더한다, 곱한다, 나눈다. 사칙연산이지. 그럼 무조건 공식이 나올 것이고 공식은 꼭 출제 요소가 된다라고 해서 뺀다란 말 나왔잖아. 지금 우리는 미리 했지만 해보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고 있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빼기 뭔데? 그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 유물의 변제 나이테 수 이거 빼주니까 뭐가 나온 거야? 잘린 나이테 수 나왔단 말이야. 그거 했잖아. 그치? 먼저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공식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줬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냐 하나 더 남았다. 이제 나무를 우리는 지금 뭘 계산했는지 지금 이 유물 목재를 언제 뱉는지 벌채 연도를 안 것뿐이야. 그러면 벌채하고 그 자체가 벌써 유물이 되나? 이걸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랍장 만들려면 깎아내고 잘라내고 기름칠하고 그지? 그 기간도 또 필요하단 말이야. 읽을게.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까지 읽었어. 그 다음 5번. 자, 그 다음이라는 담화 표지 보면서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는 끝이다. 왜 이 글귀 없으니까.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그런데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이 1, 2년을 더해줘야 돼. 가공 시간이 1, 2년을 더해줘야 돼. 어디에 더하는 거야? 지금 4번까지 구한 그 벌채 연도에 1, 2년을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803년까지 우리 확보했잖아. 거기 1, 2년 더하면 뭐가 나오는데? 1804, 5년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42번의 5번 선택지잖아. 맞니? 오케이. 확인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 42번의 나머지 선택지만 확인해보자. 1번.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가 사용돼요. 당연하죠. 왜? 이 수치를 넘겼으니까. 유의미하겠지. 다음. 2번.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에서 우리 뭐 만드는데? 중첩되는 기간 요 시작과 끝부분에서 절대연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절대연도 100년 나온단 말이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답 나왔고, 4번 5번 다 했고.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41번으로 올라가 보자. 이거 하나 남았는지? 기억, 연륜 연대기였어. 여러분 아까 우리 연륜 연대기 뭐라고 잡아놨는 개념?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과 같은 말이었어. 1번. 똑같은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른, 봐. 출제요소 만들어놨잖아. 똑같은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지역이 다르면 똑같은 말이지, 그지? 그러면 너비 변화의 패턴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 똑같은 말 그대로 썼잖아. 선택지는 결국 이런 데서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 안 놓치면 닥칠 수 있다. 다음 2번.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여러분, 이 패턴 비교, 또 다른 목재 갖고 와서 중첩되는 부분하고 비교해주고, 또 다른 목재 갖고 와서 중첩되는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을 연장하고, 계속 연장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표준 연대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얘기했지.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여러분 봐라. 장기간 연대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데? 표준 연대기잖아. 그치? 결국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게 뭘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의 가지고 만든다는 거야. 어이? 그러니까 지문 안에 이렇게 많은 정의가 나올 때 그걸 우리는 요 용어로
바꿔치기만 할 수 있으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음 4번부터 볼게.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이거 봐. 아까 지웠다. 뭐뭐에 의해서랑 셈이 똑같은 보기에 뭐랬어? 뭐뭐에 따라서라고 했지. 인과 나온다 그랬지. 봐.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뭐가 일어나는데 생장량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맞잖아. 나무의 생장한 결과를 다른 말로 보면 생장량이잖아. 됐나요? 오케이. 5번.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준. 이건 뭐 그냥 풀었겠네. 그지?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학교에서 어차피 똑같이 선택지는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41번에 4번 같은 거 다시 봐. 나무가 생장한 그 결과를 통해서 제한 요소의 법칙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생장한 결과를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해봐. 나무가 생장 어떻게 자랐는지 그 결과는 우리 뭘로 알 수 있는데? 나이테 가지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생장한 결과를 다른 말로 보면 나이테야. 그러면 나이테는 또 뭐에 연관되는데? 연륜연대기와 연관이 된단 말이야. 고로 이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그 연륜연대기는 나이테의 패턴 변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그 나이테의 패턴 변화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무가 생장한 결과니까 그게.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41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다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있죠. 보세요. 아까 나이테가 이 너비가 패턴이 일정하면 그죠? 왜 지금 여기 패턴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냐? 여러분 지금 너비가 일정하다는 것 자체도 너비가 다르면 이란 말. 너비가 달라진 건 뭐 때문에 달라진다고 했어요? 아까 이 제한 요소의 법칙이 적용돼서 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 제한 요소는 뭐였어? 이 많은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의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패턴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야. 즉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 환경 요소가 매 다르니까 너비의 변화가 온 거야. 그런데 이 너비에 만약에 똑같은 너비가 있다 하더라도 왜 패턴 분석은 되지 않아? 되지! 왜냐하면 동일하건 너비의 변화가 있건 그 자체가 다 뭔데? 패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 3번은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든 다르든 그 자체가 다 패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됐죠? 어휘 문제는 안 한다.